화면 공유를 잘 보이시나요? 화면 예, 첫 잘 번째, 보입니다. 네네. 네. 네, 제가, 안녕하세요. 성균센트병원 양성학과 이슬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내용은, MSK 튜머 진단에 있어서 필요한 MRI, 시퀀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소프티슈 매스를 선생님들께서, 환자분을 보게 되시면, 이제 작고 이제 말랑말랑할 경우에 라이포마를 의심해서 울트라사운드를 많이 처방하시고 이제 저희가 그걸 라이포마인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라이포마가 아닌 것 같거나 또 피지컬 에그잼상 이렇게 sar코마 등이 의심되는 소견들이 있으면 바로 MRI를 처방하시게 되는데요. 그 MRI 소견을 보고 이제 많은 DDX랑 또 further evaluation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MRI에 관련된 프로토콜 내용들입니다. MSK 튜머 진단을 위한 프로토콜은 좀 관절이랑 좀 달라야 되는데요. 우선 컨벤셔널 시퀀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T1, T2, 프로톤이 아닌 T1, T2 웨이티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 T2에서는 특별히 또 팻 서프레션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상 선생님들께서는 플루이드 센시티브 이미지가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영상학과에서는 팻 서프레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T1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도 필요한데 이때도 꼭 팻 서프레션을 시행해서 팻을 다 죽이고 조형 증강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스캔 방향은 엑시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롱기튜디널은 코로나리랑 사지탈이 모두 시행되면 좋겠지만 병원에서 항상 스캔 타임도 강조하기 때문에 메스의 위치가 메디오 라테럴에 위치하면 코로날, 안테로 포스테리어에 위치하면 사지탈 이미지를 찍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FOB도 좀 민감한 문제이고 아직 정립된 바가 확실하긴 없지만 스몰 FOB일수록 튜머 자체의 세세한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서 좋고 라지 FOB의 경우에는 아나토미 커버리지가 넓어져서 림프노드나 스킨 리전 등을 발견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개인 취향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엑시알은 스몰 FOB로 롱기튜디널은 라지 FOB로 촬영하는 것이 튜머와 주변 상황을 다 모두 다 이벨루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시퀀스는 이제 셀렉티브하게 선택하는 거고, 유명한 것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 IBIM, 스펙트로스코피, DTI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셔널 시퀀스와 어드밴스를 이용한 것들을 뒤에서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 서피션이라는 용어가 선생님들한테는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패스 프리스드 이미지라고 사실 적혀 있지가 않아서 어,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딕슨 테크닉을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딕슨 테크닉은 이제 원리적으로는 리피드와 워터의 위상 차이를 이용한 이미지를 얻어서 그것을 수학 계산으로 어, 같은 페이지와 다른 페이지를 찍은 다음에 그것을 수학 계산을 해서 워터 온리, 패드 온리 이미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까지 시행했던 컨벤셔널 패스 프레션보다 조금 더 허모지니어스한 패스 프레션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메탈이 들어간 환자들한테도 잘 시행됩니다. 하지만 제일 경제적인 장점은 한 번 촬영했을 때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이미지가 구현된다는 것이 매우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워터온리 이미지가 기존의 패스 프레션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MRI에서 튜머를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 티슈 컴포지션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RI에서 티슈 컴포지션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양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팔에 트립세스 머슬 내에 T2가 하이고 패스 세퍼레이션이 되고 T1이 하이고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가 되지 않는 메스가 있어서 라이포마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포마는 병리 진단 없이 머추얼 팻이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서 증명할 수가 있어서 앱솔루트 비나인 케이스에 속하는 대표적인 메스입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립에 이렇게
T2 하이, fat 되고 T1 하이, 이네스먼트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뼈 안에 있는 라이포마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역시나 앱솔루트 비나인 케이스에 속합니다. 또 반대로 보시면 이렇게 위스트 쪽에 T2 하이, fat suppression 되지 않고 T1도 머슬과 비슷한 아이소 또는 로우, 그리고 빔 이네스먼트만 되는 리전이 있는데요. 이것도 갱글리언 시스트라고 영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퓨어 플루이드만 모여있는 병변을 보면 앱솔루트 비나인 케이스로 병리 진단 없이 진단명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글레노이드 안에 T2 하이, 패스프레션 되지 않고 T1에서 아이소2 로우, 그다음에 리인스마트만 돼 있는 병변을 보면 뼈 안에 있는 갱글리언 시스트를 판독할 수 있고 이 역시 앱솔루트 비나인 케이스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티슈 컴포지션으로 앱솔루트 비나인 케이스를 판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바이옵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포마, 시스트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스페시픽한 진단이 붙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소 쉬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라이포마도 챌린징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 생각에는 딕슨이라는 것을 추가하면 조금 더 컨피던스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레프트 힙 조인트에 아스레티스틱 체인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신전바이티스들이 다 T2 하이퍼 인텐스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2만 보면 물이 차 있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전바이티스들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1에서도 보면 똑같이 하이여서 그러면 이것이 P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관절 내에 라이퍼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럴 때 페더니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워추얼 팻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라이퍼마 아보레센스로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딕슨의 장점은 팻 서프레션도 매우 호모지니어스하게 잘 되지만 또 이와 더불어 팻 디텍션 및 팻 퀀티피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퀀스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꼭 튜머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라이포마가 헤마토마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거나 헷갈려 보일 때가 있어서 이때도 둘 다 T1, T2 하이고 이네스마트가 안 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스투스 머슬에 이렇게 T2, T1 하이고 이네스먼트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사실 이제 이것만으로도 패스프시 된다고 생각해서 라이프마를 판독하면 좋겠지만 좀 당황해서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팻 언니와 워터 언니를 빌어서 이것은 머추어 팻으로 가득 차 있고 패스프시 되는 라이포마구나라고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에피티피컬 라이포마스 튜머로 판독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헤마토마도 T1, T2가 모두 높지만 이렇게 워터 언니에서는 패스프레션이 되지 않고 팻 언니에서는 이렇게 패스프레션이 팻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돼서 더 컨피던스 있게 이것은 헤마토마라고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 하이퍼 인텐스가 다 라이프만은 아니고 또 헤마토마가 또 유명한 T1 하이퍼 인텐스이기 때문에요. 좀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헤마토마는 단순히 원 스테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스테이지가 믹스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애노말러스 시그널 인텐시티가 뒤섞여 있는 것이 클류가 될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헤마토마는 원리상으로 인핸스먼트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핸스먼트가 안 되는 걸 증명하면 좋은데 P 자체가 T1 하이기 때문에 조영제 T1 하이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포스트 컨트라스트 서브트랙션 이미지를 찍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꼭 T1 non 컨트라스트 패서프레션을 찍어서 이것이 인핸스먼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얀 P라는 성분을 증명해서 인핸스먼트가 되지 않는 헤마토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티슈 컴포지션에서 또 시스트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트가 좀 챌린징한 케이스일 때는 제 생각에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추가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파플리티아 포사에 당연히 이제 물주머니가 있으면 베이커 시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그런 베이커 시스트가 튀어나오는 위치도 아니었고 인접한 뭐 텐던이나 머슬이 없어서 이것이 그냥 갱글리언 시스트를 판독해도 되는지 좀
자신이 없었는데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추가하면 이것이 티트 샤인 스루를 보이는 퓨어 플루이드로 차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갱글리언 시스트로 판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티트 샤인 스루는 퓨어 플루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물주머니가 이렇게 원래는 하이 피 밸류에서 색깔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하이 티트 릴레이션 타임 때문에 그 하이 시그널이 남아있고 ADC 맵에서도 하이여서 모든 시퀀스에서 모두 다 밝게 보일 때 티트 샤인 스루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티투 샤인스루랑 모든 것을 종합해서도 시스트가 어려울 때 판독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되게 시스트랑 유사해 보이는 병변들이 많습니다. 예로 T2 하이로 보이고 인핸스먼트는 안 돼서 그 시스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보면 T2 샤인스루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트처럼 보이는 믹소이드 튜머 중에 뉴로제닉 튜머에 속한다고 판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T2의 안이 퓨어 플루이드가 아닌 헤테로지너스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 판독하면 틀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에디셔널한 세퀀스를 넣으면 한 번 더 체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트리셔스에 굉장히 homogeneous T2 high signal intensity 매스가 있는데 이네스도 뭐 월만 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디퓨전 웨이티드를 넣으면 하이 비밸류에서 색깔이 죽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퓨어 플루이드보다는 믹소이드 튜머 또는 믹소마라고 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보면은 월이 씬하지 않고 일레귤라 이네스먼트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T2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리전이 스프라클라비큘라 에리어에 있는데 이네스도 월만 되네라고 언뜻 보면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또 디퓨전 웨이티드를 넣으면 T2 샤인 스루 이펙트가 없고 이렇게 월 따라서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크로틱 체인지가 많이 된 메타스테틱 림프 노드로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월 이네스먼트도 다소 노들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슈도시스틱 리전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비나인 시스트인지 시스틱 체인지를 한 솔리드 튜머인지 판독하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믹소이드 튜머가 그 예이고 믹소이드 튜머 안에는 여러 가지 튜머들이 속할 수 있어 비나인부터 말리그넌트까지 속하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 플루이드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여서 판독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믹소이드 튜머는 그래도 약간 셉터 이니스먼트가 있고 T1, T2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헤테로지니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글리언 시트들이 페리 아티큘라 에리어에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위치가 아니면 갱글리언 시트들을 판독하지 말고 믹소이드 튜머로 판독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크로틱 체인지한 솔리드 튜머도 역시 이런 포션들이 near fluid signal intensity를 보여서 판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또 이넥스먼트 패턴을 자세히 보면 월이 다소 thick하고 노들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부도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리그넌트 튜머들은 이렇게 페리튜머럴 이네반을 많이 동반하고요. 그 밖에도 T2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일 수 있는 sarcoma나 튜머들이 있는데 그 예가 시노비얼 sarcoma, 바스큘라 튜머, 콘드로이드 튜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추가하면 조금 더 컨피던스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T1, T2 하이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둘이 뒤섞여 있는 대표적인 튜머가 헤만지오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만지오마는 좀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베너스 말포메이션이 더 맞는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의 영상적 특징은 팻 포션도 있고 T2 하이퍼 인텐시티 리전도 있었고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CT 같은 걸 찍으면 플레브로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T2 하이퍼 인텐스 리전과 팻 포션들이 뒤섞여 있고 헤테로지너스 이넨스볼트를 보이는 헤만지오마로 판독할 수 있고 이것도 앱솔루트 비나인 케이스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게 시스트 라이포마 그리고 헤만지오마인데요. 사실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넌스페시픽한 MRI 피처를 보입니다. 넌스페시픽 MRI 피처라 함은 T1이 아이소고 T2는 헤테로지너스리 하이를 보이는 대부분의 매스들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DDX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또 MRI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DDX를 줄이는 소견들로 스페시픽 로케이션을 알아두면 좋은 메스들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튜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인들을 많이 알아두면 DDX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컴포지션을 봤을 때 T1, T2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매수들이 다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뭐 병리 없이 확실하게 영상만으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소 특징적이기 때문에 T2, T1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갖고 있는 튜머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노시노비알 GCT, 파이브러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튜머, 콘드로이드나 오스테오이드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는 튜머, 가우트 같이 크리스탈을 많이 갖고 있는 토파이 같은 것들은 특징적으로 MRI에서 판독하기가 좀 다소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컴포지션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T1, T2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매스 4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너시네비알 GC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T2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가득 갖고 있고 헤머시드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브마토시스도 이렇게 안에 콜라겐 덩어리들이 까맣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마진과 이런 걸 조합했을 때 파이브마토시스를 추정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콘드로이드랑 오스테오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트릭스들이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판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톱5 같은 경우도 미네랄레이션들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걸 보고 환자가 혹시 가우트 환자라면 톱5로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DX를 내로잉 할 수 있는 소견들을 많이 알아두고 판독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고도 판독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알아두어서 이제 말리그넌시도 항상 감별진에 넣어야겠는데요. 그 얘가 파시아만큼 깊고 5cm보다 크고 약간 프록시말이나 배 쪽에 있을 때 그리고 헤테로지니티가 강할 때 T1에서 네크로틱 체인지가 있거나 디파인이 안 좋을 때 등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더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 솔리드 튜머일 때 디퓨전 리스트릭션을 보이거나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헤스먼트 시행했는데 아토리얼 페이지가 얼리 아테리얼 인헤스먼트를 보일 때 말리그넌시에 더 가깝다고 판독을 해야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DWI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말리그넌시에 초점을 맞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디퓨전 리스트릭션이라는 부분입니다. 디퓨전 리스트릭션은 하이비빌류에서 시그널이 강하게 살아남고 그것이 반영돼서 ADC 맵에서는 까맣게 보이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말리그넌스 튜머 말고도 이 디퓨전 리스트릭션을 보일 수 있는 컨디션들이 또 다양하게 비나인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예로 헤마토마도 이렇게 디퓨전 리스트릭션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리그넌시든 당연히 이렇게 하이 비밸류 하이 ADC 맵에서 떨어지는 디퓨전 리스트릭션을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비나인 중에 비나인인 에피데멀 인클루전 시스트도 디퓨전 리스트릭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솔리드 튜머에서 보이는 디퓨전 리스트릭션인지 피에서 보이는 건지 물주머니에서 보이는 건지 다 확인을 하고 DWI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WI는 튜머의 하이퍼셀룰라리티뿐만 아니라 비스커스한 거, 앱세스,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학과적으로는 DWI를 더 말리그넌시 안에서도 헤테로지니어스와 호모지니어스티를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연구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 역시 원리가 이제 말리그넌트 튜머 안에 형성되는 뱃셀들이 굉장히 인컴플리트하고 미성숙하여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넣었을 때 뱃셀 밖으로 리키지가 많이 된다는 점을 알고 그리고 튜머 자체가 또 하이퍼바스큘러하다는 점으로 몰라드 볼륨을 또 측정할 수 있는 많은 퀀티피케이티드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서 이것들이 증가하면 말리그넌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 많은 솔리드 튜머들은 사실 DWI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DWI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믹소이드 튜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소이드 튜머들을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를 시행하면 조금 더 말리그넌시일 때 이런
마스큘라리티를 시사하는 쿼티피카이티드 파라미터들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제 판독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제가 티슈 컴포지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오프 MRI에서 티슈 컴포지션만큼 중요한 것이 마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마진은 판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페리튜머럴 이데마로 단순히 판독을 해야 될지 메스 자체가 인필트레이티브한 마진을 갖고 있는 건지 판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일단 컨트라스트 이네스먼트 MRI에서 몰폴로직 쿨루로는 페리튜머럴 이데마 부분이 컨트라스트 이네스먼트가 되거나 튜머의 보드 밖으로 이네스먼트가 될 때 일단은 히트로직 그레이드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레이드가 낮을 때 이런 것이 보이면 이데마에 가깝다는 거, 그레이드가 높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인필트레티브한 리전이라는 거를 어, 생각하고 판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메스 이펙트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이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에는 DWI가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DWI는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튜머 마진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복벽에 생긴 튜머가 있는데 이렇게 꼬리를 갖고 있고 이데마와 이네스먼트가 돼서 이것이 튜머랄 인필트레이션이 있는 부분인지 걱정이 되는데요. 병리를 보시면 굉장히 circumscribed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저는 DWI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ADC에서 하이로 보이면 이거는 이데마로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레이드도 로우 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또 브라키알리스에 이런 메스가 있는데 이데마와 이네스먼트 꼬리를 갖고 있어서 이것도 인필트레이티브 메스인가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ADC 맵을 보면 이 꼬리를 따라서 디피전 리스트릭션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이데마가 아니고 튜머럴 셀이 있는 인필트레이티브 리전으로 판독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병리 진단에서도 하이그레이드 sarcoma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MSK 튜머는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해서 영상학과 의사로서도 판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티슈 컴포지션을 최대한 많이 분석해서 DDX를 내로잉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T1, T2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DWI 같은 것을 추가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중 연결이 조금 원활치 않아가지고 시작을 할 때 우리 저 이슬기 교수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드리면은요. 이슬기 교수님 서울성모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산 빈센트 병원에서 영상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뭐, 강흥식 근골격 영상학상,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교실 올해 저술상 등 굉장히 많은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근골격계 영상학이고 근골격계 종양, 조직 생검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해 주신 내용이 머스큘로스켈레탈 튜머 진단에 있어서 그 MR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정양국 교수님, 주민욱 교수님, 이재용 교수님, 신승환, 이용석, 조윤주 선생님 뭐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먼저 순서에 관계없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양국입니다. 이슬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임상 강사나 우리 근골격 전공하는 교수들한테도 매우 유용한 그런 강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디퓨전 웨이트 이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튜머 주변에 아까 이제 설명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어떤 조직의 반응이나 이런 그 인해스되는 포션이 있고 할 때 그게 튜머가 인필트레이션 된 포션인지 아니면 리액티브한 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서지컬 플랜 리섹션 마진을 잡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가한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 컷오프 밸류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가 있는 건지요. 그런 컷오프 밸류를 적용해서 임상에 적용해서 우리가 환자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진행했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사실 관련 논문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은데, 그것들을 다 싣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ADC 맵 자체가 수치를 쿼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수치고, 컷오프가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요약해서 정리하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원희 교수님 계실 때도 서울정모에서도 많은 그 컷오프 밸류를 제시하는 논문들이 나왔었고, 제가 뭐 추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주민욱 쌤. 예, 저도 강의할 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저희가 ESSR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런 프로토콜로 해야지 근골격 종양에서 이제 유용하다라고 제시된 MRI 리ኳ어먼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양을 찾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에 대해서도 괜찮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 많이들 촬영을 하고 있는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가 서브티슈 튜머 감별 진단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정도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네, 그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는 사실 저희 영상학과 논문 중에서 튜머를 다루는 저널에 시퀀스로 실려 있는 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니셜에 관절을 생각하고 찍으실 때 프로톤이 꼭 들어가긴 하는데 튜머의 성분이나 뭐 마진이나 이런 거를 판독하는 데는 다소 좋은 시퀀스가 아닌 게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는 어쨌든 간에 그 센시티비티를 T2 하이퍼 인텐스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시그널들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리전 디텍션은 좋겠지만 그 성분 자체를 판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기 전공의 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부천성모병원 4년차 권건우 쌤입니다. 이거는 약간 그 수술하는 거하고 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튜머 리섹션 마진을 정할 때 DWI를 참고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런 그 중요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믹소이드 컴포넌트는 MRI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기 네. 교수님이나 혹시 다른 뭐 종양 교수님들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네, 지금 튜머럴 그 마진을 판독하는데 저는 대부분 DWI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 제 주변 동료들도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튜머 시퀀스에는 꼭 이제는 DWI는 필수적인 시퀀스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이네스마트 보이는 부분이 이대만지 메스로 차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는 거는 제 생각에 DWI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믹스이드 컴포넌트는 MRI로 아까 슈도시스틱 리전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굉장히 T2가 물만큼 높습니다. 물만큼 높은 걸로 확인을 하되 이네스먼트 패턴이 완전히 띵한 월 이네스먼트를 보이지 않고 다소 셉타나 이런 일레귤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믹소이드 컴포넌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뭐 심수환 교수님, 이재현 네, 교수님, 이용석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전공의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성분들이 MRI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지를 알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1, T2에서 다 하이고 뱃 서프레션에서 뱃이 이렇게 어둡게 변하는 건 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볼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보통 T2 펫 서프레션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T2 펫 서프레션에서는 워터 컨텐츠 많은 게 보통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부터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튜머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는 T1 펫 서프레션 콘트라스트 이미지 이런 걸 보면은 이넨스가 혈관이 가는 것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순서, 이 MRI 시퀀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뭘 이제 주로 볼지를 그 중에서 뭘 볼지를 전공 선생님들이 좀 아는데 이제 먼저 보는 게 T2 펫 서프레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튜머 볼 때는 그다음에 나름 기본적인 T1, T2를 보면서 성분을 이제 감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컨트라스트 이넨스를 봐가지고 혈관이 어느 정도 가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성분들 물, 팻, 그다음에 무기질이 많은 거는 T1, T2 전부 다 로우.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파이브로스한 것들은 뭐 미드 투 약간 로워 정도의 시그널 인텐시티를 둘 다 해서 보인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성분을 좀 구분할 수는 있어야지 MRI를 어느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헤만지모야마에서 아까 펫이 좀 보인다. 이게 제 좀 늘 궁금했는데 헤만지오마에서 보이는 펫은 그게 그 자체가 튜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튜머 주변에 리액티브하게 생성된 펫이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밸런스 말포메이션 주변에 리액티브하게 생긴 펫이 그렇게 같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헤만지마 자체가 펫을 형성하는 튜머는 아니고, 어, 제 생각에는 아까 이거 자체가 되게 주변에 인필트레이티브하게 침습하면서 남아있는 정상 펫일 수도 있고, 정상 펫에 약간 디제이션 체인지된 그런 펫 성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튜머 자체의 성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슷한 게 정관 선생님도 아까 뭐 이제 잠깐 콘드로이드에서 이제 T1, T2에서 둘 다 로우인 이제 스팟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콘드로이드 진단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정관 선생님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콘드로이드 매트릭스 자체는 워터 컨텐츠가 많으니까 T2에서 하이 시그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까맣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게 무기질이 콘드로이드 튜머는 칼슘을 이제 디파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기질은 T1, T2에서 전부 다 로우한 까만 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2 하이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침착된 칼슘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점점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튜머 자체가 생성한 게 있고 리액티브한 게 있고 디파짓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면 튜머를 좀 더 MRI에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도 어느 정도는 범위를 좁혀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소영 교수님 좋은 질문과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됐습니다. 여기 질문 더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예, 예. 우리 이슬기 교수님한테 좀 확인을 받아서 전공 교수님도 공유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 아나토미 해부학적인 어떤 티슈 플레인 간의 디라이네이션 리솔루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일 수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 이넨스나 패서프레션 이런 것은 그 조직 간의 어떤 대비, 어떤 성격의 조직이냐를 잘 서로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가장 그 해부학적인 형태를 변화 없이 그대로 잘 그 하이 레솔루션 보여주는 것은 T1 이미지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T1 웨이티드 이미지로 좀 그 주목해서 잘 보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신 이슬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